자, 126페이지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했습니다. 자, 누가 선임했다고요? 대리인이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해도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이다. 자, 대리인이 선임했다 했잖아요.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고, 요거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임행위다. 복임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다. 초기에 요거 시험 냈어요. 복임행위다. 선임되고 나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건 늘 이 세 가지가 본인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요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고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이 말은 현명한다, 현명하지 않는다. 현명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현명할 필요 없어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복임행위거든. 사람 뽑는 행위란 말이에요. 임명하는 거. 대리인이 뽑습니다. 현명하지 않는다. 이 사람 뽑히고 나면 복대리인인데 누구의 대리인이 된다? 예,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 대리인. 이 사람이 대리행위 할 때는 을의 대리인이다 할 필요 없어요. 갑의 대리인이다 하면 돼요. 그냥. 그것도 시험 한번 낼 거예요.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하는가? 복임권. 네, 뜻이죠. 여기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선임되고 나면 이 사람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권한이 있다. 비용 발생하면 대리인에 청구합니까? 본인에게 청구해도 됩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비용 청구하면 되고.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복임행위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라서 거래가 아니죠. 대리행위 아니다. 요거 초기에 나왔고. 그렇게 뽑을 권한을 복임권 이렇게 부르고요. 선임되고 나면 대리인과 같은 권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 내용이 다예요. 이제 권한 문제가 있어요. 권한, 그러니까 책임. 그런 거 책임이 있는데 이건 도표로 그려드릴게요. 법정 대리인이 뽑을 때도 있고 임의 대리인이 뽑을 수도 있는데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복임권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책임이 커요. 전부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게 임의 대리 쪽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조문이.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해서 선임해도 됩니다. 입원하는 경우 생각할 때요. 이때는 선임감독 책임져야 돼요. 선임감독 책임. 세 번째 내용은 없습니다.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본인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때 본인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선임 감독 책임입니다. 2단계 책임이다. 1단계 책임, 2단계 책임 이런 뜻이에요. 강한 책임, 좀 낮은 책임, 가장 가벼운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정의라는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선임을 했다. 이 뜻이에요. 이때는 책임이 가장 낮아요. 그가 부적임자다, 불성실하다, 알고서 알리지 않은 것, 고지하지 않았다. 이때 책임져야 돼. 알리기만 하면 책임 안 진다는 뜻이에요. 또 해임을 게을리 했을 때 이때 책임져야 돼요. 알리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았거나 이때는 책임져야 된다. 그 이외에는 책임 안 진다는 거죠. 본인이 그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이 글자 보세요. 본인 성락이라든지 본인 지명 이 단어 나오면 법정 대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의대리 쪽이. 이 글자가. 여기 오른쪽 페이지 조문 그 3개 있는 거 다 요약하면 요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이해하셔도 좋은데 조문을 좀 읽으셔야 돼요. 조문을 항상. 조문이 원칙입니다. 뒤에는 이제 임의대리, 법정대리인 설명해 놨습니다. 임의대리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원칙 복인권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임감독상 과실책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예외는 본인 지명했을 때 3가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언제나 복인권 가진다. 전부 책임져야 된다. 2번에 1번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전부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옆에 전부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용어 거의 쓰지 않아요. 전부 책임이다. 법 조문대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번 부득이한 사유 선임감독 책임. 그거 2가지가 나올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복대리인 지위인데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대리권 소멸 사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 금방 보시면 복대리가 무슨 뜻이냐 하고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 대리인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 2가지가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자, (131페이지) 이제 무권 대리 가는데 가운데 보면 협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2가지가 있어요.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는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데 대리인이 행동을 했다는 거고요. 표현 대리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125조, 126조, 129조. 요거는 숫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이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도 알고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가운데 거 요거 126조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하나만 낼 때도 있고 같이 나올 때도 있고. 협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 안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3가지 공통인데 선의무과실이면 본인 책임 다 져야 돼요.
협의회 무권 대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대리권 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해놓으면 그 계약은 누가 책임질 거냐? 본인이 추인 안 하면요, 본인이 추인 안 하면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다. 근데 그 유효를 먼저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 조문이 130조가 추인 안 했을 때를 딱 적어놨거든요. 요게 원칙이거든요. 요게 원칙이라서 그래요. 원칙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기준. 대통령 권한은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권한 있죠? 아닙니다. 국민이 준 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게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국가가 먼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신세대라서 국민이 먼저인 거 배우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커요. 원칙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주권국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민주권국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표인 대리는 본인이 언제 책임진다고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적어 놓은 겁니다. 상대방이 선임무과실 때 책임집니다. 상대방이 과실이라도 있으면 책임 아예 안 집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2개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요 2개만 딱 기억하셔도 돼요. 이게 딱 핵심이거든. 거기서 풀어나간단 말이야, 말이. 그러면 여기서 선택은 누가 해요? 무권 대리는 누가 선택해요? 여기서 본인이 추인 안 하고 하잖아요. 본인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요, 상대방의 선임무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기준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기준이 요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뒤쪽이 기준이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읽고 나도 돌이켜 볼 때 요거는 생각이 나야 된다.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32페이지 계약의 무권 대리 찾았나요? 132페이지 계약의 무권 대리. 요거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별표 해 두시고, 꼭 대리에서 공부 복습하고 싶다 하면 요 파트라도 읽으세요. 정시간 없다 그럼 요거라도 읽어야 돼요. 요거 표현 대리는 다음에 보면 되잖아요. 시간 없는데 이 2개를 갖다가 봐가지고 보고 나니 또 모르겠다 하지 말고요. 한 개만 보라. 한 개만 한 놈만 잡아 패란 말이에요. 깡패 영화처럼 한 놈만 잡아 패뿌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놈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요거라도 꼭 복습하시라. 요게 이제 조문이 130조가 시작인데 135조까지 6개 조문이 있어요. 6개 조문. 요 6개 조문을 몇 번 써보시는 것이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몇 번 써보기만 해도 내용이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부된 분은 진짜로 요 조문만 딱 읽고 넘어가도 돼요.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죠. 130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130조예요. 자, 본인 무권 대리인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여러분 조문 안에서 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의 무권 대리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제목이 따로 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토지를, 아버지가 땅이 많아요. 아들이 팔겠다고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아놨다. 돈 받았다. 다 받진 않고. 잔금 칠 때 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등기 넘겨줄 수 있나 이렇게 한다고요. 넘겨준다, 이 사람은 넘겨준다 하겠죠. 근데 등기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거든. 뭐 만나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고 이제 이렇게 되죠. 갑은 모르고 있다가 이 계약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 한 계약에 대해서 130조가 본인이 취인하지 아니하면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거라고. 확정 무효예요. 확정 무효다. 그래서 이게 줄여서 무권 대리인이 향한 계약은 이 130조를 이렇게 불러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 표현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 이 원칙적으로란 말이 요 말을 뜻해요. 요 말을. 전제 조건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뭐 뒤집어서 추인하면 돼요. 추인하면은 특약이 없으면 처음부터 유효해요. 그건 내가 인정할게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추인은 그 뜻이 애매하잖아요. 추인하기 전까지는. 그걸 불확정적인 법률행위 효력을 이것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자. 확정 유효로 하자 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다.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형성권이다. 되시나요? 이게 추인 뜻이에요.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하자 이 뜻입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가 묵시적으로 해야 되는가? 명시적으로 통보해도 좋고요. 당연히 아들이 받아온 계약금 중도금을 돈 내놔라.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돈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시험 나왔었어요. 대금 일부를 수령했다면 묵시적 추인이다. 묵시적 추인 시험 잘 나와요. 묵시적인 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명시적인 거 표가 나니까 묵시적인 게 시험 잘 나온다니까.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추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소급효 있다. 특약으로 지금부터 유효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특약이 없으면 원칙 소급해서 유효, 처음부터 유효다. 이 뜻이에요.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이 누구냐?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요. 거래한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의 그 양수인 성계인에게 해도 돼요. 아무에게나 해도 돼요. 이것도 두세 번 출 때. 추인을 을적으로 했으면
병에게 아직 안 했죠. 이 상태가 되면 추인을 이쪽으로 했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추인을 무권 대리인 쪽에 해놓으면 상대방이 아직 알지 못할 수 있거든. 그러면 병에게, 알지 못하는 병에게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을이 빨리 통보해져 가지고 알고 있으면요, 이해되죠 이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문 위주로 좀 공부를 딱 해두시고 생각을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험 지문은 이런 것들이 자꾸 끝에 가서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병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병 기준으로 보면 추인 전이에요. 근데 무권 대리인 줄 모르고 계약했던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대부분 판례고요. 여기까지가 다 시험 나온 거예요. 요 문장까지가. 아까 추인하고 아니하고 누구 합니까? 그렇죠. 본인의 권한입니다. 추인권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갑의 권한이 쉽게 여기서 을의 권한이 아니고. 그 병은 뭐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은 금방 요 하나 나왔잖아요.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겠다.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만. 추인해버리면 확정 유효라서 처리 못해요. 추인 전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어요. 악의 병은 못해요. 알고 있었던 사람은 철회는 못한다. 없었던 걸로 하자. 철회해버리면 확정 무효예요. 추인하면 확정 유효, 철회해버리면 확정 무효.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이죠. 이거는 꼭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법도 없어요. 또 병은 본인 쪽에 갑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당신 아들하고 계약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것 같다. 본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거래를 이렇게 통보해 보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갑이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대로 하면 돼. 하겠다 말겠다 둘 중에 하나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갑의 답변에 따른 거고요. 최고장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때 문제예요. 최고를 했는데 답변을 발하지 아니하면은 추인 거절로 봅니다. 이게 또 시험에 초기에 굉장히 많이 냈던 거예요. 거절이라는 단어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잘 냈습니다. 끝에 문장 끝까지 잡아야 돼요. 왜 시험 칠 때 문장이 두 줄 석 줄 늘어나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안 읽어보려 하거든요. 학생들 심리를 다 압니다. 출제위원도 다 학생 시절 거쳤거든요. 다 공부해서 다 출제위원 되는 거죠. 뭐. 그 심리를 다 알기 때문에 길게 낼 때는 끝말을 꼭 조심해야 돼요. 끝말. 맨 끝에 가서 중요 단어를 빠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 이 최고장은 선의의 상대방이든 악의의 상대방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추인 전까지 해야 돼요. 추인하고 난 뒤에 뭐 최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알았다 하면 넘어가면 그만인데. 요게 지금 132, 133, 134, 131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135조. 요거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본인 추인 얻지도 못했다. 예.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잖아요. 예. 그럼 계약은 되어 있고, 계약은 지가 체결해 놓고, 대리권 증명도 못했다. 대리권 증명하면 유권 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증명 못했다. 역시 여전히 무권이다.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철회도 안 하고 있다. 철회도 안 하고 있다. 계약 체결된 상태에서 이때 선의무관실의 상대방이거든요. 계약 체결할 때 무권 대리인 걸 몰랐고 알 수 없었던 상대방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때 무권 대리는 행위 무능자는 책임 안 진다 돼 있어요. 행위 능력자 알아야 돼요. 요 요건 딱 갖추면 이걸 시험에서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말이 길잖아요. 짧게 일정한 요건 하에 6글자로 일정한 요건 하에 요 요건 하에 있듯이 상대방이 선택해서 누가 선택한다고요? 병이 선택합니다. 너 계약 이행 네가 계약했으니까 계약 이행해라. 아니면 손해를 다 배상해라. 손해배상해라. 돈 다 돌려주고 이자까지 물어내라. 요 둘 중에 하나 책임져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 135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병에게 이때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이제 135조에 이렇게 딱 적혀 있으니까 자기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무과실 책임이다. 여러분 시험에 벌벌 떨기 때문에 요거 살짝 빼놔도 못 찾습니다. 무자 살짝 빼고 시험 냈다니까요. 찾아내야 됩니다. 무자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강박 당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더 있거든요. 자 보세요.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 안 하면 효력이 없다.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 말 어려운 겁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 처음부터 유효.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성계인 양수인에게 해도 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사람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병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 구분하면 돼요. 모르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한테 주인 주장 못하는 거고 알고 있으면 주인 주장해도 되는 것이고 병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병 기준으로 해석하면 주인 전이다 말이에요. 주인 전이니까 선의의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요 판례가 한번 딱 시험 내었었어요. 철회는 주인 전까지 선의만 할 수 있고요.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고 답변 발송 안 하면 발신주의예요. 이게 거절로 보는 거죠. 일정한 요건 하에 본인이 추인까지 안 하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 선택. 이게 시험 나온 것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해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거다. 법이 그래 딱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요게 이제 132페이지는
제일 밑에 1번 의에 보면 추인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32페이지 1번 추인. 뭐 요거 추후에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밑에 형성권이다. 승낙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3번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냐?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그렇게 보시면 이거 시험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추인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되고 묵시적으로 된다. 시험에 나온 게 묵시적으로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요. 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첫째 둘째 있잖아요. 대금 일부를 수령했다. 그런 거. 임야를 인도해 줬다. 이런 거. 동그라미 4번은 상당기간 방치한 것, 고발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한 것, 이건 추인 아니다. 이것도 시험을 한두 번 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요 판례 꼭 봐두시고, 이것도 몇 번 나온 겁니다. 추인은 언제까지 해야 의미가 있나요? 철회 전까지. 철회 전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인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6번의 동그라미 1번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하다. 그거 본인 추인 거절해도 되고요. 추인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동그라미 갈로 3번 확정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철회권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이거는 갈로 2번에 상대방이 선의일 것, 갈로 3번 추인하기 전까지, 그 두 개가 의미가 있죠. 철회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도 추인할 수 없다.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최고권은 3번에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선항 묻지 않고 인정된다. 본인에게 해야 되고요. 말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건 법 조문안에서 봐야 되겠네요. 그건 또 생략해놨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 135조 135조가 횟수가 출제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이 내용 전체를 잘 냅니다. 이 전체 딱 한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지문 5개 만들기 제일 좋은 거. 꼭 봐두시고요. 그러면 그 5번에 1번 양갈로 1번 보면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과실책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과실책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갈로 안에 있네요.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이거 누가 선택한다고요? 첫째 줄에 상대방 선택에 따라 그거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미성자하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정도 봐두십시오. 나머지는 일단 놔두고요. 단독행위는 일단 보지 마세요. 그거 봐두면 계약 자체까지 까먹을 수도 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140페이지.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표면상 나타나 보이기에 대리인 것처럼 보인다. 표면상 나타나 보이기에 대리인 것처럼 보인다. 이 뜻이에요. 현이 한자가 볼견자인데요. 보일 현자도 됩니다. 수동으로 하면 보인다. 이렇게 비친다. 우선 이야기하면요. 너 가방 그거 명품 같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 써야 되는 말이에요? 가짜일 때 쓰는 말이거든요. 명품이다 해야 되죠. 명품은.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 시험 한번 내었어요. 무권 대리 일종이다.
자, 125조가 표시 넘겨 있네요. 142페이지 제일 위에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콤마 없죠? 해인사절에서 제가 콤마를 하나 찍었는데요. 20살 때. 이 콤마 찍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 혼자 구분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3년 걸렸다니까. 타인에게 자, 표시를 타인에게 했을까요? 표시를 제3자에 대하여 했을까요? 이 사람이 갑이 제3자에 대하여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표시를 했는가?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해 놓겠다 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타인에게 표시한 게 아니고 제3자에 대하여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대리권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대리인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대리인 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몰라야 되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대리권 없는 줄 전혀 모르고 계약했단 말이지. 통보 받아가지고 계약했다. 그러면 이 사람 책임 다 져야 된다. 책임이 있다. 네가 그렇게 표시했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한 줄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줄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앞으로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국민을 절대로 못 속인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마에 공부한 줄 모를게요. 지금은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고 속일라 달라들고 거짓말이나 팽팽 해대고 나쁜 놈들이. 자,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어라고 계약할 때 물어보니까 너 아직 수권 안 받았는데? 그럼 알고 한 거잖아요. 안 물어보고 했으면 과실이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한 계약은 어떻게 돼요? 책임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갑이 언제 책임져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는 그렇게 알아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을에게 대리권 줘놓을게 이 말 아닙니까? 나 없을 때 그 사람하고 계약해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리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이게 2번 시험 나올 거예요.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 묵인해 왔다. 대리점 이름 명칭 서는 것을 묵인해 왔다. 묵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알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되시죠?
표시하니까 법정 대리에 적용될까요? 임의 대리에 적용될까요? 예, 법정 대리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법정 대리는 법률상 당연히 대리인이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대리권 주놓을게 이 말 하는 것은 임의 대리 쪽에서만 쓰는 말이거든. 그렇게 다수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몇 번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야 책임을 다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부 책임지는 거라고요. 물론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표시한 범위 내에서 해야 돼. 이게 초과되면 126으로 가요. 요만큼 하라 했는데 이만큼 해버리면 초과잖아요. 그러면 125에서 126으로 간단 말이죠. 고난 넘은 표현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상대방에게 과실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된다요? 책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 낮추자가 됩니까? 아예 책임 없는 겁니까? 낮추자가 안 되죠. 그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가 없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갑이 책임 안 지기 때문에, 갑은 아예 책임 없다면, 책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갑의 책임을 낮추자, 경감하자, 이 방법 되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권한 넘은 표현들은 다음 시간 보도록. 요거는 안 지으셔도 돼요.